네네. 지금 6월 7일 날 선거가 난 이후에 민주당을 비롯해서 지금 좌파 진영이 총공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온 건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걸 진짜 낱낱이 한번 깨부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데 2019년 9월이 이재명이 300만 원 벌금형으로 정치 생명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쌍방울이 뇌물을 줄 이유가 없다. 쌍방울 경기도 문건에도 이재명이 언급이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네네. 이게 뭔 소리예요? 글쎄요,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쨌든지 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렇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았잖아요. 예, 이 무죄 받기 전에 이미 1심이고 해서 되게 불리한 상황인데 거기에 누가 쌍방울이 배팅을 하겠냐 이 소리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는 배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배팅을 했.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300만 원 나와가지고 그때 얘기인 것 같아요. 300만 원. 그때 이제 막 그랬었는데 네네. 그런데 그 2019년 9월? 잠깐 그거는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성태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팅을 갖다가 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성태 예측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판결문을 갖다가 이렇게 쭉 그런 걸 갖다 봤더니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은 네네. 그 김성태 회장과 그 경기도와의 그 커넥션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제가 지금 떠오른 게 있어요. 네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네. 바로 네. 대법원의 권순일한테 이것을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걸 쌍방울 김성태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어떤 거냐면 자 처음에 대법원을 움직여달라라고 처음에 지금 의뢰를 하려고 했던 게 쌍방울 쪽이었대요. 네네. 제 기억에 의하면. 근데 김만배가 그걸 전해 듣고 아이고 내가 하면 돼 해갖고 자기가 전화를 걸고 뭐 하면서 나중에 정진상이 만배 형이 이렇게까지 능력이 있구나라고 깨달은 부분. 그 다음에 쌍방울의 부회장인가요? 부사장인가요? 그 헬멧맨. 네네. 그러니까 쌍방울과 김만배가 이미 커넥션이 그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 권순일 등 대법원의 그 판결을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주도할 때 이미 쌍방울과 김만배는 그러니까 김성태와 김만배는 얽혀 있었다. 그러므로 쌍방울은 김만배의 움직임을 인지하면서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로 받을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어떤 정보 내지는 전망을 하고 있을 때다. 제가 메모한 거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그걸? 아니, 저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네네. 항소심이 진행이 됐는데, 네.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게 네. 2019년 9월 6일이에요. 그런데 김성태는 이미 2019년 1월에 200만 불 보냈고, 1월에. 와, 그러네요. 2019년이면 1월에 보냈네. 4월에 300만 불 보내가지고, 네. 500만 불이 이미 다 보냈어요. 네. 그 다음에 김성태는, 이재명은 5월 달에 김영철한테 공문 보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7월에 마닐라에서 아태국제회의 제2차 아태국제회의 있을 때 김성태가 리오남 만나가지고 방북비용 달라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그때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9월 6일에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 나왔으니까 그때 아마 김성태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도 김성태는 이미 코가 꿰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로 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정혁진 변호사를 검찰총장으로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속았어요. 이게 그런가? 그런데 지금 생각해봤더니 앞뒤가 안 맞네. 네. 이미 2019년 1월 달에 다 돈을 보냈네. 네네. 근데 2019년 9월 달에 300만 원 벌금형이라고 생명이 끝났다고 뇌물을 줄 수가 없어?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11월 달에 네네. 300만 불은 2019년 11월에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소심 끝난 다음에 보냈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김성태가 조금 이렇게 보내면서
좀 찜찜한 그 구석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이미 500만 불 보냈고 그래도 이미 7월에 리오남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300만 불 그 하는 걸로 500만 불을 300만 불로 깎았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이재명 지사가 그 항소심에서 유죄 나왔다고 그 뒤로 발을 갖다가 뺄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하고요. 이미 갔으니까 나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끝까지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갔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죄 여부는 사실 따지지 않았지만 네네.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네네. 그러니까 그 대법원까지 가서 계속 그 이재명을 변호해줬던 변호사들을 김성태가 딱 끌어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서는 김성태가 상당히 관여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은 지금 흐지부지 수사도 안 되고 있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네. 4번을 하거든요, 재판을. 그렇죠. 변호사가 로펌이 몇 군데냐면 24군데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다가 변호사 비용으로 한 2억 얼마 썼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로펌 한 군데다가 1,000만 원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로펌이 어떤 로펌이냐면은 김앤장, 뭐 화우, LKB, 한결, 덕수 뭐 이런 데거든요. 덕수, 화우, 김앤장은 안다 내가. 그런데 네. 김앤장도 그냥 김앤장에도 저 같은 변호사 있고요. 아니 김앤장에 최고의 변호사가 있네. 아니 정은진 변호사님. 아니 그 로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변호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 네네. 김앤장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느냐? 네. 대법관 출신을 선임했어요. 아, 화우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느냐? 네. 대법관 출신을 그게 선임했어요. 단가와 관련돼 있잖아요. 당연하죠. 아. 그런데 네. 이런 대법관 출신들, 그다음 헌법재판관 출신들, 그다음에 이제 고위 그 차장검사 뭐 그런 변호사들을 네. 출신 변호사들을 네. 건당 1,000만 원에 선임했다. 이거는 법조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 그냥 그건 누구나 못 믿는 얘기죠.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사실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은 음흠. 그러면 또 뭔가가 밝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미 제가 봤을 때 이미 2019년도에는 네. 쌍방울과 그 이재명의 경기도는 분리할 수 없는 완전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부가 얘기한 거 건실한 중견기업이 대가성 아니면 했을 리 없다. 리오난 개인 공작 가능성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장경태가 얘기했군요. 아니 재판부가 말이야 지금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김성태가 그 전주 나이트파 그 조폭이란 걸 아는데 어떻게 김성태 말을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김성태를 누가 신뢰했습니까? 이재명이요. 아니 이화영이. 이화영이 신뢰했잖아요. 20년 동안 뭐 같이 20년 동안. 예, 형 아웃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꿀빨 때는 그 회장님이고 이제 그 뭐 다 그 거덜내 놓고 그 김성태는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네, 망했죠. 예. 그 100억 뜯기고 이제 7월 12일에 김성태 판결이 나오는데 네네. 그 판결 플러스 개인 비리까지 하면은 네. 김성태가 68년생인데 네.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네. 김성태도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 나올 수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김성태도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망하게 해놓고 그 이제 와서는 당신은 조폭이고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돈 받아 먹을 땐 좋았고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장경태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 조폭은 그 믿을 수 없어. 근데 그 조폭의 빨대를 꽂고 공무원 신분으로 법카 가져다 쓰는 게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뭐 문모실에 그렇지 않고요. 그 법카 갖고 이화영이가 냉장고도 사갖고 자기 집에 놓고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쓴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2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 조폭의 빨대 꽂아갖고 공무원 신분으로 그 뇌물을 받아 먹은 사람은 믿고 뇌물을 준 사람은 못 믿어? 조폭보다 더 나쁜 게 조폭 등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폭 나빠요, 나도. 근데 그 공무원 신분으로 또는 정치인이라는 신분으로 조폭을 등쳐먹은 것도 나쁘잖아요. 아니, 그게 옳은 사람이야? 검찰이 예. 밝힌 게 이화영이 얼마를 받았느냐. 네. 그 법인카드하고 정치자금하고 네. 그러니까 뇌물하고 정치자금으로 검찰에서는 3억 3,400만 원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다 인정이 된 건 아니고 예.
그 중에서 예. 3억 2,500만 원인가? 예. 그 정도는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2,600 뭐 20만 원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에 1년에 1억 그 8천만 원씩 쉽게 말하면 1년에 8천만 원씩 그 이화영이 예. 김성태한테 돈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몇 퍼센트 내에 드는 고액 연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 이화영이 뭐였습니까? 경기도 부지사였잖아요. 네네. 경기도 부지사 연봉 얼마 됩니까? 뭐 그래도 1억 가까이 되겠죠. 1억 넘겠죠. 1억 넘. 그 경기도 도지사가 한 1억 5, 6천 되거든요. 네. 부지사는 제가 봤을 때 한 1억 2, 3천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돈을 갖다가 받고 그다음 경기도 부지사 되면 법인카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김성태한테 1년에 8천만 원씩 한 달에 7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량도 제공받았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갖다가 다 한 사람이 나쁩니까? 아니면은 호구같이 예. 조폭 회장이 뭐 합니까? 뭐 조폭이면 뭐 하고 뭐 사기꾼이 뭐 합니까? 뭐 사기 당했는데 제가 봤을 때 더 바보 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나마 검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성태는 그래도 좀 양반이다. 왜 양반이냐? 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네. 김성태는 이화영과는 다르게 범행을 반성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범죄 그 여러 가지 자료 그 증거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을 갖다가 했다. 네. 그 다음에 여죄를 숨겨져 있는 자신의 다른 죄를 스스로 진술을 갖다가 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노력한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달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12일에 똑같은 신진우 부장인데 어떻게 판결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아무리 전직 조폭이라고 하더라도 반성하고 이렇게 그 실체적 진실 발견에 그 협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무리 국회의원도 하고 무슨 뭐 킨텍스 사장도 하고 경기도 부지사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냥 뭐 누가 봐도 명백한 거를 그냥 자기 혼자만 아니다라고 끝끝내 우기는 게 낫습니까? 저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네. 내가 하나 또 떠오르는 게 있어. 지금 이 장경태 등등 민주당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재명은 제3자 뇌물죄로 재판을 받게 되고 어차피 그 과정에서 김성태는 증언해야 돼요. 또. 증인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화영과의 재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재명과 관련된 언급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사실 이화영 재판이니까 좀 많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이재명 재판에 들어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나 정황을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김성태요? 예, 예. 증언하겠죠. 예. 이제부터는 이재명에 관련된 언급을 직접적으로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재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성태를 이렇게 진짜 조폭에 불과하다라고 지목하는 게 나중에 증언에서 정말 더 빡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그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질질질질 끄는 재판 전략으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확정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그 다음에 대선에서 이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사법 리스크는 다 해소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을 갖다 봤더니 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를 뭐 기소하겠다 이번 주 내로 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기소보다도 구속영장 먼저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임시국회를 열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더라도 네네. 구속영장 청구해야만 한다. 그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니 그래야지 그 또 방탄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지난번에 89표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네. 그 이화영의 판결을 기다리기에 앞서가지고 네네.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죠. 네네. 지금 새롭게 수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미리 했어야죠. 그건 안타깝습니다. 자, 진도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 네네. 판사 출신 김승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저 국회의장을 GSGG라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어쨌든 자기가 판사 출신인가 봐요. 30년 법조 생활에 비추어 듣도 보도 못한 재판이고 판사가 오만, 독선, 편향된 가치관을 다 보여줬다. 과정도 잘못됐고 결과는 더 오판이다. 네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네네. 평을 좀 해주시죠. 저희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다. 그 김승원 의원이 네. 아마 제 기억에 서울대법대 87학번일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판사했던 사람이고 네. 판사도 아마 수원에서 하지 않았나? 저는 뭐 그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음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네. 희한하게 예. 판사 출신들도 민주당에만 들어가면은 판사를 욕하고 검사 출신들도 민주당에만 들어가면 검사를 욕하고 그런데 그 검사들이 예. 김승원 의원은 뭐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잘 나가던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박균택, 뭐 양분남, 양분남. 이성윤 이런 사람들은 검찰의 최고 요직을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검사들 나쁜 놈이야, 죽일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쭉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법원을 욕하면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도움이 될까? 저는 사실 뭐 그 생각도 하는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뭐 무슨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판사를 했었고 무슨 생각으로 검사를 했었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패한 조직이면 어떻게 그런 부패한 조직에서 출세합니까? 딱 갔는데 여긴 너무 부패해. 그럼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 판사든 검사든 뭐 한 2, 3년 하고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변호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 꿀 빨고 온갖 그런 그 요직 다 차지하고 그러다가 나와서 욕을 한다? 아니 검찰에서 검사장 여러 번 해놓고 네. 검사장은 대여섯 번 했을걸요? 예. 박균택, 양분남, 이성윤 이런 사람들은 검사장만 여러 번 한 대여섯 번 했을 네. 거라고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뭐 검사를 갖다가 검사들이 욕한다? 뭐 어떻게 해서 저는 도저히 그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김승원 의원은 저기 그 신진우 부장판사를 욕하려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 어떠한 점에 있어서 맞아요. 오판이 됐는지 예. 이거 저기 그 고등법원에서는 수원 고등에서는 똑바로 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아니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이화영 부지사 그 변호사들 누구였습니까? 김현철 변호사 그 다음에 김광민 변호사 네. 이런 사람들은 왜 웁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울 일인가 그게? 아니 왜 이재명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 김혜경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에 공천받은 사람. 아니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화영에게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화영의 부인이 네네. 약간 좀 정신이 멍했대요. 기자들이 바라보는데 네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신이 좀 들지 않을까? 어. 왜냐하면 형은 상관이 없어 내가 보기에 네네. 남편이 몇십 년을 살든 네네. 이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분한테 떨어진 게 네. 몇 억이잖아요. 네. 추징금. 네네. 이거 이분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이혼하기 전까지? 아니죠. 저기 남편이 내야지. 이화영이 내야지. 이화영이? 네네. 왜 감옥에 있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안 내면 그만이지 뭐. 추징 보전 네네. 한다고 그 집을 지금 잡아놓고 있잖아요. 네네. 국회에서. 네. 검찰이. 네네. 그럼 검찰이 이게 확정이 되면 그대로 그 가져가는 거죠. 경매. 네네. 공매하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지 않을까요? 이분은?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자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 이화영 부인이 이화영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우리가 살 길이 뭐냐고 그거는 단순히 이화영이 뭐 형을 몇 년 받느냐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신 차리고 그 이야기를 하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이화영의 심경은 매우 참담했을 것이다. 그냥 나는 그냥 끝났다. 나는 그냥 깜빵에서 뭐 10년 썩든 20년 썩든 아니 나는 모르겠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처자식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추측도 됩니다. 긴급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사면을 지금 목매달아서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추징금과 벌금도 사면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제외입니까? 네네. 그건 내야 됩니다. 그건 내야 됩니까? 네네. 꼭? 그러면 뭐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규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 네. 여태까지는 관행적으로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은 사면을 안 해줬는데 그런데 이 추징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제가 한번 추징금과 벌금은 좀 다르죠. 다른 거죠. 예, 벌금은 이게 그 징역형 아니 벌금형처럼 형사처벌이고요. 처벌이고요. 네네. 추징금은 당연히 네네. 그냥 이렇게 그 범죄 수익과 관련된 뭐 금액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건 다 토해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범죄로 인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 돈은 그 리테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토해내라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재명이 그렇게까지 해줄진 모르겠는데 마음만 먹으면 예. 법 개정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데 저는 네네.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화영 만약 또 가정을 하네. 네. 1000만 분의 1이라도 대통령 되면 네. 이화영을 사면시켜 주겠습니까? 저는 딱 얼굴 바꿀걸요. 물론 뭐 자기 저기도 있지만. 네네.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이 이슈에 한 가지만 더. 진짜 웃긴 게 조국이 이화영 재판이 나온 날 바로 뭘 올려냐면 내가 지금 좀 약간 좀 즐겨야 돼. 시간은 그러면서 커피를 올리더니 네네. 그다음엔 또 콩국수를 올렸어요. 네네. 더운 때는 콩국수가 최고야. 네네. 이거 보니까 약간 조롱기가 있어요. 제가 딱 느낌이. 그건 좀 웃겼어요. 웃겼죠? 진짜 그러니까 웃겼어요. 왜 그러면 딱 생각나잖아요. 콩밥이 떠오르잖아요. 네네. 이 문재인이 왜 감자밭을 막 챙기면서 막 네.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먼 사진이니까 감자를 이렇게 팻말을 썼어요. 크게. 네네. 그때 개딸들이 화를 냈거든요. 네네. 이거 감자 먹이기다. 네네. 왜 감자 먹이기 욕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걸 그대로 준영하면 콩국수도 조금 엿먹여라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예. 1차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기분이 나빴을 건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불쾌했을 거예요. 불쾌했겠죠. 왜냐하면 그 김현철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그 김현철 변호사가 이화영이 무죄면 이재명도 무죄고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그날 네. 이화영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재명은 재판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화영이 유죄가 나올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나오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을 텐데 그런데 그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콩국수를 올려? 콩밥 안 올릴 걸 갖다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굉장히 저는 기분 나빴을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콩밥 먹을 사람은 누군데 지금 콩밥이 연기가 되어 있을 뿐이지 콩밥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콩국수를 갖다가 올려? 네가 먼저 먹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 예.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두 사람의 사이는 그러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누가 듭니다. 먼저 들어가냐 하는 경쟁 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명아 깜빵 가자. 뭐 닮아야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런 게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재명아 깜빵 가자. 이화영이 깜빵 갔는데 갑자기 재명이가 왜 나오죠 이거? 아니 지난주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9년 6개월. 그저 맞췄어요 저. 진짜 이거. 제가 거의 지난주에 짝두드렁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게 9년 6개월이라고 하면 제가 어제 뭐 유동규 TV 가서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9년 6개월 1심에서 선고받으면 본인하고 기절하지 않을까요?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 본인은 눈을 찔끔 감고 거기 왔던 정신 차려 했던 사모님이 아주 힘들 손을 것 같은데. 부르르 떨었다는 그러니까 법정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이화영에 대한 9년 6개월도 충격이지만 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아직 판결문을 우리가 아직 볼 수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그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아 이거 바로 이재명 구속 수사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가령 뭐 방북 대가로 준 사례금 로 인정된다. 인정된다. 이 부분은 이야 이거 재판부가 결국 핵심을 짚어내는구나. 우리가 한번 합시다. 하이파이브. 다시 한번 좀 우리 보여주세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돈을 갖다 줄 데가 없어서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에 돈을 갖다 줬고 그쪽에서 이제 방북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사례금. 네. 저는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네. 이게 뭐 이제 뭐 대북 송금의 어떤 외환거래법 위반 등등 있겠지만 네. 아니 북한에 가서 뭐 일을 하려고 네. 무려 뭐 100억 원의 금융을 일으켜 가지고 한 40억 가량을 우리 돈으로 우리 300만 달러 이러면 잘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렇죠. 40억. 와. 40억인데 그 중에 40억은 그 중에 어마어마하다. 예, 그 중에 한 234만 달러라고 하니까 30억 정도 되겠죠. 네, 30억. 30억을 그냥 현찰로 중국 가서 그 들이대면서 우리 쉽게 하면 그 돈질한다 그러잖아요. 돈질. 그렇죠. 돈질을 해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고 사진 찍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례금으로 갔다는 어떤 그걸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야,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좀 민주당이란 당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인 줄 알았는데 북한에 30억 정도의 돈을 갖다 주면서 방북 대가로 사례금으로 좀 잘 봐주세요. 네. 셰셰 좀 만납시다. 쉐쉐. 악수 한번 하려고 그 돈이 30억 갔다는 걸 보면 마음은 지각하고 싶었겠죠. 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8년 4월입니까? 아. 8월입니까? 평양에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을 할 때 그렇지. 이재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 게 아니고 빼버린 거지. 왕따 시킨 거지 문재인 정권에서 네. 이 명단을 빼버린 네.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할 수 있어 해서 쌍방울, 김성태, 이화영 이렇게 움직여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네. 응? 근데 가지도 못하고 돈만 30억 날아가서 그 돈이 어디 쓰였겠어요? 핵폭탄 만드는데 쓰였겠지. 우리한테 똥폭탄 지금 똥풍선 날아오는데 그거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억이 어디 애 이름이냐고 그게. 그리고 우리가 좀 이 판결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800만 불 중에 500만 불 또 300만 불 이렇게 나뉘었는데 실제로 유죄가 인정된 것은 240만 불인가? 그렇지. 예. 그런데 유죄가 인정된 것을 떠나서 500만 불, 300만 불에서 합계 800만 불이 북한으로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판결이 다 인정을 했어. 다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적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에 직접 들어갔느냐, 아니면 뭐 삥땅을 쳤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테크니컬한 걸로 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 거지. 이재명이가 마치 지가 하면서 경기도,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이제 경기도가 이 스마트팜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던 500만 불, 그리고 나머지 통행세, 뭐 벤츠 타고 헬리콥터 타고 했는 그걸로 해서 금액이 전부 다 간 것은 전부 다 100% 인정이 돼. 인정.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구속 수사를 면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화영이가 9년 6개월이면 이재명이는 무기징역 아닙니까 이거? 거의 그 수준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국민적인 정서가 사실 북한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북한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최소한 30억은 건네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30억은 건네야 되는구나. 야. 가장 자본주의 체제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체제가 조선노동당 체제인데 가장 요거 아주 좋아하는구나. 요거. 야, 그래서 우리는 못 갈 것 같아. 우리는 가지 맙시다. 그냥. 능력이 안 돼. 나중에 통일되면. 근데 이게 보면요. 왜 그러냐. 이 소련의 소비에트 체제도 그렇고 지금 뭐 전체주의 국가는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통행세가 아마 30억 가도 중간에 좀 삥땅을 많이 치지 않을까요? 가다가 쑥쑥 빠져가지고. 그 재미있는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민트님 구속하면 잔치 해야죠. 우리 공개 방송 바로 여시죠. 예. 바로 그냥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은 영님 술수진이 명판결을 예견했네요. 이런 얘기인데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취권 수진. 21대 우리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있었던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지난번에 공천을 못 받으니까 술 한잔 하셨는지는 모르겠어. 빡쳐가지고 이재명이 나를 쏘겠다. 최근에 선고된 판결문을 봤더니만 이재명이 나를 쏘겠다. 이 판결문대로라고 하면은 이재명은 법정행위 무기징역 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었지 않습니까?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 뭐 야. 이런 얘기했죠. 네. 그 판결문을 쓰는 입장에서 있다가 정치권에 들어갔다가 또 통수를 맞고 공천을 못 받았지만 나가면서 아주 뼈 있는 말을 그렇죠. 때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화영 1심 선고의 의미는 앞으로 이재명 앞에 놓여 있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송금 일부 무죄인 것 같지만 돈 보낸 건 다 인정했어요. 돈 보낸 건 다 인정했죠. 돈 보낸 건 다 네. 인정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환 거래법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쉽게 말하면 국부 유출을 응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뭐 여기서 저쪽에 줬다고 하면 삥땅 치고 해도 그 돈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뭐 도시락 넣고 뭐 성경책에 돈 넣고 허리띠에 춤차고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신고도 안 하고 심양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쌍방울 직원들이 다 모여가 그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갖다 상납하면은 대한민국 돈 800만 불이 북한으로 가버리잖아요. 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이라는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 800만 달러 즉 100억이죠. 100억. 네.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쌍방울 근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겠습니까? 이재명이 말로는 어? 빤스를 몇 장 만들어 팔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복을 몇 장 만들었겠어요. 그 돈을 다 분산해서 심양으로 가져가서 네. 거기서 다시 취합해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건데 이 쌍방울 직원들 이거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쌍방울은 전라북도를 근거지로 하는 아주 중요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참 어렵게 왔는데 그렇죠. 이 사건으로 그냥 가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옛날에 뭐예요? 저도 뭐 야구를 좋아합니다만 쌍방울 레이더스. 네. 그것도 지금 뭐 바뀌고 지금 한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부 유출을 했다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예요? 삼성에서 정유라 씨 뭐 저쪽 그 독일 가가지고 뭐 무슨 뭐 지원해주고 뭐 말했다고 그거 다 그 외국환 거래법 그런 거 위반으로 네.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초를 받았잖아요. 니들 한번 당해봐라. 니들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이가 그 이번에 판결문에도 나왔는 게 이재명이 방북 아니라고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뭐라고 했어요? 지하고 쌍방울하고 관계는 지 내외간에 빤스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어떻게 이재명의 그게 말을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이 사건이 지난달 20일이죠. 20일 날 마지막 변론기일 할 때부터 김새가 이상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20일 날 딱 되니까 우리 그 아주 그 급진 좌파 매체라고 볼 수 있는 뉴스타파에서 국정원 뭐 보고서라는 걸 등장시켜 가지고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돈을 보낸 거지. 네. 이재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 이거 방북 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죠. 했는데 걔는 공작에 거의 뭐 아니 지금 대표가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아요. 네. 딱 그 인간도 투표하기 하는 3일 전에 네. 그 신앙님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 무슨 인터뷰를 해가지고 맞아요. 인터뷰 한 몇 시간 한 거를 중간에 드러내버리고 앞뒤만 짜깁기가 붙여가지고 네. 마치 뭐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가 커피를 타준 것처럼 네네. 이렇게 조작 방송을 해서 가짜 방송이 나갔고 그 다음날 KBS, MBC 뭐 등등 일제히 다 보도하면서
그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정원 보고서라는 게 저도 기자 생활 27년 해봤지만은 국정원 보고서가 어떻게 기자들한테 함부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 만들어줬거나 그 신빙성을 국정원 보고서라는 거는 사실은 진위를 가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정원이 법원이나 검찰 같은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페이퍼가 어떻게 누가 만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 그걸 접하는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보도가 나고 나서 며칠 하루인가 이틀 뒤에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이건 검찰이 조작한 사건입니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민주당하고 둘이 짬짬이 했는지 그렇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이미 김새를 채고 이 사건을 쌍방울 주가 조작, 주가 부양 사건으로 분리해야 된다. 네. 자기들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이미. 이제 6월 7일 날 이화영에 대한 9년 6개월 1심 선고 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났고 상당 부분에 따르는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들어갔고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재명의 변호인 측이 이 사안은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돈을 준 게 아니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자기들 주가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검찰이 혹시나 그게 진실일지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금감원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 자금 흐름 같은 것들이 보니까 정말 이재명 측에, 이화영 측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문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금감원 측에서 신나게 조사를 해가지고 딱 보고서를 내놨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걸 해서 그 보고서를 재판부에 떡하니 내줬어. 아, 잘하셨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재판부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측 변호인 하는 소리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아무런 어떤 그 근거도 없이 법원이 제3자인 법원이 그렇게 이재명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토도 안 해보고 그런 판결을 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그러니까 그 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이제 나오던데요. 그렇죠. 네. 제3자 뇌물죄. 이게 이제 공무원이 어떤 부정한 민원을 청탁을 받고 그걸 해결해 주고 그 대납을 제3자가 그쪽에 돈을 보내거나 금품을 제공하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처벌 조항도 세던데요. 엄청나게 세죠. 그게 바로 옛날에 삼성이 뭐 K스포츠 재단이나 그렇지. 아니면 미르재단, 미르재단 이런데 돈을 내고 뭐 승계 작업을 뭐 도와줬다. 요런 거거든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재판했던 그 프레임이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이재명이 재판에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미 이런 사건이 제3자 뇌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벌써 지들이 했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정말 어려운 게 옛날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탁 만나가지고 뭐 말도 안 했는데 승계 작업 그런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유죄했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빼박이 뭐. 그 얘기하고 어제 저기 어디지? 그 판결 선고 나니까 서울시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 맞아요. 아니 시장이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그것인데 그거를 부시장이 알아서 하고 시장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갖다 물었잖아요. 9년 6월 나왔는데 이재명 당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니까 입 싹 닫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거 침묵은 금이 아니고 뭐다? 비겁하다라고 직격탄 날린 거 아닙니까? 침묵은 인정하는 거죠. 인정. 침묵은 자백이다. 침묵은 자백이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이런 직책에 있는 분들은 그 해당 그 광역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보고를 다 받죠. 실제 저도 그 출입처 옛날 그
저 조차 때 출입해 보면 사실 그 우리 동사무소 있잖아요. 뭐 경찰도 그게 있지만 동사무소에 동향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향 담당이 시정 담당. 시정 담당, 동향 담당이 담당 있는데 담당, 예.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뭐 어떻게 맞아요. 이런 게 시시콜콜한 게 다 보고됩니다. 예. 그게 결국은 도지사한테 가거든요. 그렇게 보고받는 도지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화영이 이렇게 움직이는 길을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가 채용했는. 어. 지가 그러니까. 그 문재인한테 2018년에 북한 갈 때 접경지대가 가장 넓은 경기지사인데 왕따 당해가지고 못 가니까 빡쳐가지고 그럼 내가 한다. 이런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거죠. 왜 문재인은 이재명을 왕따 시켰죠? 지한테 도전했던 거 아니야. 민주당 내에 대선 경쟁할 때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싹부터 잘라야 된다고 한 취지에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빡쳐가지고 그럼 내가 사상 최초로 평화부지사 내가 자리 만들어가지고 추진시키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근데 어떻게 몰라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 평양 그 회담에서부터 우리가 스토리를 쭉 흐름을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평양 가는 명단에서 배제가 되었고 예. 거기에 빡친 이재명이 그런 평화부지사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봐. 이래서 이화영이 왔다 갔다 한 거고 이화영은 또 유명한 NL계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골수 NL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애들을 움직이는데 달러가 필요했고 그걸 대납을 시켜야 되니까 쌍방울이 잡힌 거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 퍼즐을 확인을 해준 것이 이번 수원지법의 1심 선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림이 짝 그림이 막 짝짝 맞아지는 거죠. 근데 네. 이재명은 근데 아는 게 뭐예요? 모른 이거는 척 하는 거죠. 자기 뭐. 밑에 지가 대북 사업을 하라고 고용이지 뭐 채용한 평화부지사 이화영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성남에서 대장동 사건하고 뭐 하고 하다가 실무를 다 맡았는 고 김문기 씨하고 그 10박 11일 호주 가서 골프도 골프 치고 갔다 왔는데 김문기 씨도 모르고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고 그럼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이 인간은? 아는 게 없네, 그죠? 다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모른 척 하는 거죠, 당연히. 예. 자기에게 불리한 정황이 생기거나 불리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전혀 저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외면하거나 아주 그런 거죠. 답변을 안 하거나 침묵은 곧 위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결국은 재판부에 가면 결국 선고 그 현장에 가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판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정원이나 뭐 CIA나 뭐 모사드나 여기서 만들어지는 문건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역사 기록이 남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호시절님 응? 내가 모르는 것만 압니다. 소크라테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판 기록이란 거는 역사의 기록으로 엄연히 남기 때문에. 아 저기 상사와님 저것도 있네. 김부선도 모른다. 김부선도 몰라요? 아 맞다. 자식도 모른다고 했지. 야 우리 역시 진짜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은 정말 아시는 게 너무 많으세요. 상사와님 김부선도 모른다. 정연우님 마누라도 모르고 자식도 모른다고 하겠죠. 진짜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 크고 났는데 내가 아들이 뭐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얘기했잖아. 야, 참 대단하시네요. 그죠? 대단한 뻥간데, 그죠? 예. 지금 사실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은 여러 이 평론가들이 칼럼을 쓰고 하는 걸 보면 그걸 쭉 읽어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 입법부가 이재명이라는 이 개인 한 명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 오염이 되거나 디밸류에이션이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온 우리나라 입법부인데 국회의 어떤 위상과 권위 이게 정말 이 압축된 짧은 시간에 예. 이 한 명의 어떤 민주당 대표 그리고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측근 몇 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입법부의 위상과 권위가 이렇게 추락할 수 있구나. 상당히 이건 위험한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 지경이다. 바로 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으로만 봤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헌법 자체가 뒤집어지는
나치 히틀러가 나오는 과정이 이렇게 했구나. 똑같은 이렇게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했었겠구나. 예. 그런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헌법을 이용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망해뜨렸고 전 세계를 2차 대전의 포화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에서 반성적 고리를 만든 것들이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란 개념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뭐 이런 게 나왔던 위헌정당 해산 이런 게 나왔던 그러니까요.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법치주의의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양대축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근본째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라서 참 정말 걱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폭발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판결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죠. 알았죠. 예. 예. 근데 대신에 아직까지 뭐 판결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화영에 대해서 이렇게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를 하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이화영이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비합리적인 변명이 도대체 뭘까? 저는 제가 아는 상상력을 동원해 봤더니만 이재명이는 몰랐다, 보고하지 않았다, 그 얘기, 또 검사실에서 연호회 안주로 소주 먹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아닐까요? 이제 결국은요, 재판장을 열받게 한 거예요. 빡친 거죠. 빡친 거죠. 신진우장. 예. 왜냐하면 증언대에 서면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검사가 회유했다는 둥, 갔더니 술을 먹여서 진술을 바꿔라 회유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잖아요. 그럼 재판을 하는 소위 말해서 심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선수는 아주 오만불손하고 증언의 일관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엄중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멸콩 TV에서 최소 10년형은 나온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작년 6월달 이후에 이화영이가 스스로 이제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재명이한테 다 이거 보고했다라는 검찰 진술을 하니까 이제 갑자기 마누라가 와가지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러고 지금 수년간 어떻게 보면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변호해줬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해임계에 넣어버리고 갑자기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 민변 출신 김모 변호사 데리고 와가지고 그 증거 부동의 한다고 이 얘기 막 하니까, 검사한테 뭐 당신이 어떻게 하니까 그 우리 서부장이 아이 변호사님 그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획 하더니만 그냥 나가버렸잖아. 근데 그때 저 가족이 와가지고 그 정신 차리라고 했던 그 정신 대목, 차려, 예. 그 대목. 저도 그 현장 기자 시절에 취재를 위해서 우리 공판장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녹음, 촬영 그 허가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메모를 합니다. 그렇죠. 수첩을 들고 열심히 메모를 하죠. 그럼 변호인이 하는 말, 또 검사 측에서 하는 말 메모하고, 또 재판장은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 맞아요. 귀를 뒤에서 쫑긋 잘안 세우고 들려요. 이런데 갑자기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죠. 거기 온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그럼 너무 바로 놀라죠. 퇴정이지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은 우리 이제 법정에서 봤을 때 우리 방청객이 앉아 있는 오른쪽에 서 있단 말이에요. 네. 오른쪽에 서 있는데 그 자기 신랑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 그 대목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 아, 이화영의 저 첫 진술이 진실이구나. 아, 보고를 했구나.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네? 심증으로 확인을 했겠죠. 네, 재판장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김모 변호사가 와서 막 난리치고 이화영이가 검찰에서 이재명하고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진술했던 것에 증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고 나가버리니까 나 증거 부동의하잖아. 나 그거 인정해. 라고 판사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첫 진술을 번복하거나
또는 뭐 술자리 외유 그건 더 황당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 큰 유리창으로 훤히 보이는 예. 그 안에서 연어 회에다가 소주를 마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황당한 진술을 하니까 그 방이 아니었고 다른 방이었어요. 뭐 이런 또 그러니까요. 참.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은 안 되겠다. 그렇죠. 이 아주 엄벌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뭐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조만간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소되고 나면은 그 재판에 저는 신진우 부장님 증인으로 불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진우 부장이 재판을 주재하는데 이화영이가 나 그 증거 동의합니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변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 자체는 다른 게 아니고 검찰이 뭘 꼬셔가지고 꼬드겨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본인이 이거 증거 부동의하는 거 나는 인정 못해. 난 증거 인정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이상으로 어떻게 증거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게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이제 증인으로 오신다면 확실하게 이제 이재명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